안녕하세요. 9주차 파이썬 기초 연습 문제 풀이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1.4 부분을 시작을 할 건데요. 이 부분 C를 만들어서 출력을 하는 부분이죠. 우선 C를 먼저 해석부터 해볼게요. 일단 C를 기준으로 이렇게 다시 적을 필요가 있어요. 제곱근 안에 들어가고 그거를 이제 파이썬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로 형태로다가 바꿔주어야 돼요. 그래서 시작을 해볼게요. 일단 A는 6으로 저장을 하고 6, B는 8 해서 출력을 합니다. 반드시 실행을 시켜줘야만 이게 6과 8이 이제 들어가요. 자, 이렇게 6과 8이 나타났고요. C는 이 공식대로 한번 입력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인데 요거를 이제 제곱근을 씌우는 거를 다시 0.5 이렇게 하면 지금 C가 만들어지고요. 만약에 C 부분을 바로 확인을 하려면 이렇게 밑에 C를 출력을 해주면 C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실행을 해볼게요. 자, 10으로 실행이 됐어요. 자, 이제 출력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프린트라는 명령문을 쓸 거고요. 프린트 명령문 안에는 여러 개의 인수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빗변의 C의 길이라고 여기는 문자열이 하나가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C를 입력을 해줄 거예요. 위에서 정의한 변수. 해서 실행을 하면 위에서 만든 이렇게 출력이 가능합니다. 자, 연습 문제 2번은 리스트와 딕셔너리와 관련된 부분이에요. 우선 리스트는 요 세 개를 만들어 보라는 건데요. 자, 리스트 1은 2와 3과 3이 들어가요. 4가 들어가고 리스트 2는 레드와 그린과 블루가 들어가라고 돼 있어요. 자, 이렇게 가로를 치면 원래 쌍으로 만들어주는데요. 레드, 그 다음에 그린, 문자 이럴 때는 다운표를 쳐줘야 돼요. 블루 해서 들어갑니다. 이렇게까지 하면 지금 우리가 코드를 지금 화면에 입력을 한 거고요. 리스트 3까지 일단 해볼게요. 리스트 3은 마찬가지로 응은 들어가서 A, B, C, D로 돼 있죠. A, B, C, D로 4개가 입력이 됩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는 제가 이 아이콘을 조금 밖으로 와 볼게요. 지금 여기 대괄호 있죠. 여기 대괄호 제가 손으로 와버리면 이 표시 플레이 버튼이 나와서 안 보이는데 이렇게 치웠을 때 대괄호가 비어 있으면 실행이 안 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컴퓨터는 콜앱 서버는 모르기 때문에 실행을 시켜주면 이렇게 제가 이제 비켜가면 다른 데 가면 숫자가 돼 있죠. 이렇게 숫자가 돼 있을 때 실행이 됐다라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리스트 2의 마지막 항목 블루를 출력해 보라는 게 2.3점인데요. 리스트 2의 마지막 거는 인덱싱이라고 했었어요. 이렇게 하나 마지막 거는 음의 인덱싱으로 하면 요 마이너스 1을 하면 항상 마지막 걸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마지막 거를 마이너스 1로 출력을 하면 편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슬라이싱은 조금 어렵죠. 슬라이싱을 우리가 사실 자유자재로 쓰기보다는 슬라이싱이 사용되어 있으면 이게 무슨 의미다를 알 수가 있으면 되는데 이렇게 콜론으로 세 개의 영역을 만들고 맨 앞은 처음 거 0부터 들어가고 맨 뒤는 마지막 거보다 하나 커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리스트 3에 3보다 하나 크게끔 4가 들어가고 한 칸 건너서 들어가려면 2로 하면 이게 홀수가 나오는 방법이고요. 자, A와 C가 출력이 되었어요. 이거를 조금 더 간편하게 하려면 리스트 3에 어차피 비어있으면 처음부터 끝까지로 치거든요. 그래서 요 첫 번째 거 부분하고 요 0이 들어갔던 자리와 4가 들어갔던 자리를 비워놓을 수 있고 2라고만 해도 홀수번이 출력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딕셔너리로 넘어가 볼게요. 딕셔너리는 이렇게 생긴 구성체를 하나 만들어 보라는 거였었죠. 그래서 딕셔너리는 중괄호로 진행이 되고요. 중괄호로 앞과 뒤가 정의가 되고 그 다음에 콜론으로다가 키와 밸류를 입력하는 게 문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앞부분에는 키값도 문자열이니까 컬러라고 넣어주시고 뒤는 레드. 자, 두 번째 항목 줄 바꿔버릴게요. 두 번째는 라인 위드스 하고 숫자 10이네요. 여기는 따옴표가 필요가 없네요. 그 다음에는 레전드 범례라는 거, 그래프에 그 범례를 보여줄 거냐인데 레전드는 true다, 보여줘라 할 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불리언이란 타입이어가지고 얘는 따옴표가 필요 없는데 뭐 지금은 따옴표를 쳤든 안 문자열로 들어가도 상관이 없고 일단 예시니까요. 이렇게 지금 키워드 ARGS 어규먼트가 정의가 되고 요걸 출력해봐라. 마지막에 있는 거는 다시 출력이 된다 그랬었거든요. 근데 저도 오타를 내네요. 요거는 true를 오타를 낸 거죠. 자, 이렇게 해서 true라는 불리언 값이 들어가서 정리가 되었습니다. 자, 요번에는 이 KWARGS 키워드 어규먼트라는 거에 컬러라는 부분, 요 컬러라는 부분을 여기 레드로 블루로 바꿔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KWARGS의 컬러를 하면은 이게 컬러가 원래 출력이 될 텐데 이렇게 여기 좀 잠깐 막아보고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지금 레드가 출력이 되는데 요거를 블루로 바꿔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블루로 이렇게 하면 바뀌는 거예요. 자, 바꾼 다음에 다시 출력을 해보면 자, 컬러는 블루로 바뀐 상태로 요거는 이제 전체를 보여주는 거죠. 요렇게 해서 지금 딕셔너리 부분에서 항목을 정의해보고 항목 하나하나를 이렇게 좀 조작하는 방법까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함수 부분을 진행을 해볼 건데요. 3.3.1은 우선 빌트인 함수, 내장 함수를 사용을 해볼 거예요. 스코어 리스트의 최대값에서 최소값을 빼보자라는 건데 이게 지금 앞에서부터 쉬지 않고 연습 문제를 해왔었으면 리스트에서 스코어를 정의를 했는데요. 만약에 소스를 저장을 해놓고 연습 문제만 따로 풀이한다든지 2단원과 3단원 사이를 쉬었다면 지금 여기 보면은 2.1.2가 자, 이렇게 보면 지금 실행이 안 돼 있죠. 제가 보면은 여기를 피해 보면 이 부분이 요 대괄호 부분이 안 실행되어 있어가지고 스코어가 현재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스코어를 실행을 해가지고 요렇게 스코어를 실행을 해야만 지금 컴퓨터의 메모리상의 스코어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이 좀 어렵게 제가 제출을 해버린 것 같아요. 요거는 안타깝고 양해 구할게요. 죄송해요. 자, 스코어가 지금은 이제 스코어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스코어를 하고 실행을 해보면 스코어가 보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 앞에 맥스 스코어를 해보면 최대값이 나와요. 그리고 최대값에서 최소값 여기까지 했으면 이제 간단하죠. 민의 스코어를 해주면 자, 앞에서 최대값이 나올 거고 뒤에서 최소값이 나올 거고 해서 차이를 구해줬습니다. 16점 차이가 나네요. 자, 그 다음 문제는 3.3.2와 3.3. 여기도 3인데 이렇게 두 개의 문제가 있는데요. 이 함수를 출력을 해보자인데 정의를 한다라는 거는 이 부분 그대로를 사실은 입력을 해주면 되는 거였었어요. 함수 이름과 반응, 결과를 돌려주는 부분인데 맞아요. 설명이 좀 짧죠. 지금은 딱 요만큼만 이해하셨으면 충분하다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드렸는데 프린트 썸에 함수 이름이 있고 요게 이제 A하고 B라고 밖에서 전달받는 변수인 거예요. 그래서 A와 B 변수 이름 자체를 써주고 return A 더하기 B, A 더하기 B 요 변수의 덧셈만 두 개의 덧셈 값을 돌려주겠다. 여기까지가 딱 함수를 정의를 한 거고 자, 호출을 할 때는 함수 이름을 써줘요. 그래서 프린트 썸 방금 위에서 정의한 요 프린트 함수 이름을 넣어주고 요 변수 자리에다가 실제로 내가 계산하고 싶었던 3과 5를 넣어봅니다. 실행을 해볼게요. 실행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8이 됐어요. 함수를 정의하고 요 3이 요 A로 요 5가 B로 건너갔습니다.
자, 두 번째 요령도 프린트 네임을 해가지고 요 네임이라고 입력 부분을 출력하는 함수거든요. 그래서 펭수가 들어가면 안녕 펭수 이렇게 출력됐으면 하는 건데요. 요 부분도 함수를 정의하는 거는 df 그 다음에 프린트 네임이라고 새롭게 함수 정해줄 거고 여기서 넘겨주는 매개 변수를 name이라고 넣어줍니다. 위에 쓰여 있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프린트 안녕이라는 말을 추가로 넣어줄 거니까 안녕 하고 name이라고 넣어줍니다. 이렇게 넣어주면 지금 여기하고 똑같이 썼어요. 여기까지 실행을 하면은 요 점점점 지우면 함수가 정의가 되는 부분만 지금 실행을 해본 거고 자, 요거를 실행을 하려면 프린트 네임이라고 있어요. 여기에 펭수라고 넣어보면 요 펭수가 요 네임 자리로 들어가서 요 프린트 문을 실행하게 될 거예요. 이렇게 여기 하나 여기 하나 하고 이제 위에서 실제로 수업 시간에 썼었던 부분까지 해가지고 함수라는 게 내가 정의를 해주고 그 다음에 호출을 해서 사용하는 게 사용자 함수였더라 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4단원의 연습 문제를 실행을 해볼게요. 4단원은 넘파이 연습 문제인데요. 자, 13579 배열을 갖는 거를 실행을 해보자 예요. 그러면은 배열을 할 때 mp.array에 가로 열고 리스트를 넣어주면 된다 그랬어요. 13579 그런데 얘를 실행하려고 보니까 넘파이가 임포트 됐을까가 걱정이 되네요. 그래서 안 읽어드려졌을 수도 있으니까 우리 4.1에서 numpy as mp 지금 이 파일에서 안 읽어드려졌거든요. 실행을 안 시켰으니까. 코드에 적혀 있어도 실행을 안 시켰으니까. 한 줄 요 셀을 실행을 시켜줘요. 지금 이 셀이 실행이 됐어요. 그러면 지금 비켰을 때도 이렇게 19번이라고 실행된 게 보이네요. numpy를 실행을 시켜줬으니까 이 mp가 작동을 할 거예요. 이렇게 해서 13579 지금 어드어레이 홀수로 갖는 배열을 만들었고요. 자, 앞서 생성한 이분 어레이를 오드 어레이로 나눗셈을 해보자. 자, 앞서 생성한 부분도 지금 제가 실행을 안 했으면 생성이 안 돼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요게 4.2.4에서 만들어진 거였었죠. 4.2.4를 실행을 시켜놓고 이분 어레이가 있는 상태에서 진행을 해볼게요. 이분 어레이를 오드 어레이로 나누면 지금 02468을 13579로 얘는 확인하고 싶은 게 항목별로 하나씩 1대1로 대응을 해서 나누더라 라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0 나누기 1이 0이고 3 나누기 지금 4가 0.27 4 나누기 5가 0.5 아까 2 나누기 3이네요. 그래서 3분의 2가 0.67 이런 식의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1에서 45 사이의 숫자 6개를 임의로 뽑는다 인데요. 요 문제는 4.4.4하고 비슷한 문제예요. 셀을 달리하여 0에서 9까지 해서 3개의 정수를 뽑아본다. 0에서 9 더하기 하나 1, 10까지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3가지를 뽑아본다. 여기서 이제 요 위에서도 4.4.3에서도 했었던 요 문제인데요. 이게 이제 임의의 것을 뽑는 부분인데 여기서 mp.random.randint 해주고 1에서 45까지니까 45 더하기 하나 해가지고 46 사이에 6개를 뽑아라 라는 명령문을 실행을 시켜주면 이렇게 6개의 숫자를 뽑아줄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5번 그래프 그리는 부분입니다. 매플라립을 이용하게 되는데요. 이 부분도 매플라립 라이브러리가 반드시 실행이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5.1.1에서 사용한 import 매플라립 pipeline as plt를 우선 실행을 시킬게요. 연습 문제로 쭉 이어서 바로바로 했었을 경우에는 이 작업이 필요가 없고 연습 문제를 따로 수행을 할 때는 필요한 라이브러리나 변수 지정을 해주어야 돼요. 자, 요 문제는 보니까 요 y는 x제곱 빼기 4x 더하기 4를
그려보라는 건데요. 우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x의 점을 쭉 100개를 만들 거예요. 200개네요. 마이너스 10에서부터 10까지 0.1씩. 그러면은 200개의 점이 만들어졌겠어요. 이 x를 xs의 x들이라는 의미인데요. 이렇게 출력을 해보면 이렇게 200개의 점이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지워버릴게요. 자, 그 다음에 y즈는 요 식을 x즈의 각각에 대해서 하나씩, 아까 위에서 넘파이 어레이에서 했듯이 하나씩을 적용해주면 되는데, x즈에 곱하기 2 하면 제곱 2승을 해준 거고, 빼기 4에다가 여기가 4의 x즈라고 해서 못 알아듣고, 컴퓨터는 여기 4 곱하기 x즈 변수들을 이렇게 따로 이 곱셈 표시를 반드시 넣어줘야 돼요. 더하기 4 해가지고 이 부분을 실행을 시키면 YS가 요 XS의 각각에 대해서 요 XS의 각각 위에서 잠깐 봤었던 것만큼 Y즈를 만들어 놨어요. 이것도 한번 Y즈를 보고 갈까요? Y즈를 이렇게 실행을 시키면 이렇게 Y가 계산한 값들이 쭉 있어요. 이것도 일단 그림으로 그리면 되니까 지금은 지워버릴게요. 이 상태에서 이제 PLT인데 매플라립 우리 실행을 시키고 왔었죠. 해서 지금 PLT에 플러스 X즈, Y즈 하고 쇼를 하면 그림이 그려져요. 그러면은 아까 위에서 그렸던 이 곡선을 함수를 그렸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인데요. 이번에는 난수를 발생을 시켜가지고 분포를 보고 그 분포를 히스토그램으로 그리는 부분이었었어요. 자, 여기서 PLT, 우선 난수를 발생을 시키니까 그러니까 MP의 랜드 모듈에 랜드 n이라고 해가지고 요게 이제 정규 분포에 따르는 점을 발생을 시키는 거고 2만 개 많이 발생시키면 좀 정규 분포처럼 보일 거냐를 테스트 해보는 건데요. 여기 2만 개를 발생을 시키고 PLT에서는 히스토그램이라는 거를 그려볼 거예요. 그래서 히스트 놈 디스트 3 위에 거를 그려볼 건데 얘를 빈즈는 20이라고 해가지고 20개 구간으로 잘게 쪼개야 이게 그림이 잘 보여서 그렇게 해봐라 라는 거였어요. 그러면 20개 구간으로 쪼개면 이게 좀 곡선이 그려질 듯 하죠. 그래서 정규분포스럽게 많이 우연에 의한 것도 많이 하면은 점점 원래 분포에 수렴한다 라는 것까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9주차의 파이썬 기초의 프로그램 문제를 연습 문제를 풀이해봤습니다.